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미원상사 감자 결정 공시가 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번 공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시가 무상 감자이기는 감자인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감자 방식이에요. 우선 한번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자는 뭐냐면 자는 뭐냐면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고 감은 감소한다 할 때 감소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게 감자예요. 자본금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구성 요소에 자본금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자본 조정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있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냐면 감자는 자본금은 뭐예요? 자본금을 줄이는 건데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뭐예요? 액면금액이죠. 액면금액. 그쵸? 그러면 뭐예요? 자본금을 줄이려면 주식수를 줄이거나 이 액면금액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돼요.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액면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을 대부분이 사용해요. 자, 주식수를 줄이면서 그러면 뭐예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버리죠. 주식수를 줄이면서 액면금액은 그대로 있죠. 주식수를 줄이면 당연히 자본금이 줄어들죠. 주식수를 줄이면서 그 대가를 주주들한테 안 준다. 이게 무상감자예요. 무상감자. 즉 대가를 안 준다. 무상으로 자본금을 줄인다. 원래 우리가 어떤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이라는 게 그냥 주주들이 돈을 집어넣고 자본금이 나오잖아요. 액면금액 주식수를 받고 거기 액면금액에서 회사는 자본금이라고 개정을 한다고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자본금을 줄이면 그만큼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가가 안 주는 건 무상감자라고 하고 대가를 준다. 들어간 만큼 다시 나눠준다. 대가를 준다. 이걸 유상감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상감자는 어때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무상감자는 어때요? 주식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주주 입장에서는 대가를 못 받잖아요. 대가를 못 받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대가를 못 받아요.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자산이고 이게 부채고 이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 근데 뭐냐면 자본금이 줄어들면 뭐가 되냐면 감자 차익이 발생해요. 감자 차익.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 감자 차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발생해요. 즉 자본금 줄어든 만큼 감자 차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본금은 줄어들어요. 왜?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어드는데 이 자본금이 줄어든 그만큼 뭐예요?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자 차익이. 그래서 뭐냐면 이 자본은 똑같아져요. 그냥 순자산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 감자라고 해요. 무상 감자를. 그래서 뭐냐 자본금이 줄어들지만 감자 차익이 발생해서 이 자본의 총액은 똑같아요. 이 줄어든 만큼 감자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돈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은 불리하지만 회사 입장은 똑같아요. 자,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미원상사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주식수를 감소하는 감자를 해요. 무상감자를. 그런데 미원상사는 액면금액을 감소하는 거랬어요. 액면금액을. 자, 여기서 주식수가 10주라고 해요. 액면상사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10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본 액면금액이 5천원이라고 해요. 그럼 자본금이 뭐예요?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 5만 원인데 지금 10주인데 액면금액이 5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본금이 500원이죠.
500원. 그러면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45,000원이 줄어들었 49,500원이 줄어들었죠. 5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5만 원에서 5,000원이구나. 죄송해요. 4만 5천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4만 5천 원. 그럼 이 줄어든 만큼 뭐가 된다고 했어요? 감자 차익이 된다고 했어요. 감자 차익. 원래 자본금에서 자본금 5만 원짜리가 뭐예요? 5천 원. 즉 자본금이 5천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5만 원이 대신에 이 줄어든 만큼 4만 5천 원만큼 뭐예요? 감자 차익이 늘어났어요. 이 감자 차익은 뭐예요? 자본 잉여금이에요. 잉여금. 여기서 보면 자본금이 5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줄어들고 자본 잉여금이 4만 5천 원으로 늘어났어요. 원래 5만 원, 원래 처음에는 5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똑같아요. 자본은. 그쵸? 그리고 주식수도 뭐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똑같잖아요. 주식수가. 변화가 없어요. 주식수 변화가 없고 단지 5천 원짜리가 500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본금이 자본잉여금으로 변화됐을 뿐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주주 입장에서도 주식수가는 그대로잖아요. 단지 이제 액면 금액이 5천 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었다 뿐이지 주식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액면 금액이 5천 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변화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번은 안 해봐가지고 이런 액면 금액을 줄이는 감자 투자하는 회사 중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단지 이런 거다라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감자 사유가 배당 가능 재원의 확보라고 했어요. 보통 배당 가능 재원의 확보를 하려면 뭐냐면 보통 대부분의 회사 중에서 감자하는 이유가 결손금이 있는 회사들이 감자하거든요. 결손금이 있는 왜냐하면은 아까 여기서 뭐예요? 자본금이 줄어든 만큼 뭐라고 했어요? 자본 감자 차익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자본금이 줄어든 만큼 감자 차익이 증가해서 이게 자본 잉여금이라고 했죠. 근데 뭐냐면 이 자본 잉여금, 이 감자 차익을 뭐냐면 결손금하고 상계가 돼요. 만약 회사가 전에 2월 결손금으로 뭐 이게 한 4만 5천 원 있었다. 그래서 2월 결손금 4만 5천 원 이익이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적자가 4만 5천 원 있었다. 그러면 감자차익이 4만 5천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서로 상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이익이 나면 이익이 뭐 만 원 났다. 그러면 이제 결손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배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원이라는 회사는 보시면 잠깐만요. 미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미원 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잉여금이라고요. 지금 결손금이 없어요. 그쵸? 결손금이 없죠? 다 계속 흑자를 내면서 이익잉여금 쌓인 게 이렇게 많잖아요. 1358억.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여기서 자본금을 뭐예요? 이쪽으로 옮기겠죠. 감자 차익으로 이제 이쪽으로 자본금 줄이고 감자 차익이 늘고 그래서 이 자본하고 자본잉여금은 변동이 없고 자본금이 줄어들고 자본잉여금이 늘어나고 이번에 그렇게 하면 회사 자체로는 어떤 자본의 변화가 없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도 주식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액면 금액이 5천 원에서 500원으로 바뀌니까 뭔가 좀 이게 심리적으로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모르겠어요. 단지 배당 가능 재원을 확보한다는데 이 회사가 어차피 배당은 이걸로 하거든요. 이익잉여금으로 이걸로 배당을 하지 이 감자 차익은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자 차익은 이걸로 배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배당을 하는 건 아니죠. 배당은 뭐냐면 만약 혹시라도 여기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감자 차익과 이 결손금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서로 상계 처리, 결손금이 발생했다. 이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감자 차익을 발생해서 상계 처리해서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걸로 배당이 충분히 가능한데, 뭐야 이거 지금 뭐 감자를 한다는 것은 뭐 결손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한 내용, 그러니까 왜 이게 어떤 식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기존에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무상감자 있죠, 무상감자. 무상감자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다. 뭐냐면 기존의 무상감자는 주식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액면가액 그대로 주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신에 주주 입장에서는 많이 좀 뭐예요. 내 재산 가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았는데, 이것은 주식수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주식수는 그대로예요. 자, 액면 금액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 뿐이에요. 그쵸? 액면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뭐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뭐 특별한 어떤 그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도 뭐 자본금이 줄어들고 자본 잉여금이 늘어났고, 근데 배당 가능 이익은 이것이라는 거,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 그래서 이 잉여금인데, 그 감자 차익은 나중에 뭐더 결손금이 났을 때 서로 없애주는 거거든요. 없애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잉여금으로 배당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지, 직접적으로 배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자 차익이. 그래서 또 혹시라도 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결손금이 또뭐 갑자기 뭐 많이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